안녕하세요. 재테크 읽는 준생입니다. 우리 빵투아네트가 국토부를 떠나기 전 국민들에게 크나큰 선물을 하고 가셨습니다.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 천안, 전주, 창원, 포항 등 36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 그리고 창원 의창구는 투기 과열 지구로 신규 지정. 국토부가 핵폭탄급이라 생각하며 발표한 규제는 18일 금요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집 사지 않을게요. 제발 풀어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설마 이러실 줄 알았습니까? 오늘 제가 긴급히 영상을 찍는 이유는 풍선 효과로 어디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진부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제 이야기 계속해서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구독 버튼만 제대로 눌러주신다면 종교단체에 빠져있는 수많은 하락론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12월 18일부터 부산, 대구, 광주, 울산광역시가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이 되면서 대한민국 6대 광역시 모두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됩니다. 물론 광역시 일부 지역은 빠져있기도 합니다. 태클은 사용하겠습니다. 그 외로는 광역시급 인구를 가진 창원,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들어갔다고 소문이 났던 천안, 호두과자까지 다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항, 전주, 경산, 논산, 공주, 여수, 순천, 광양 같은 시 단위까지 지정. 아마 대한민국 지방에서 나름 주거 만족도가 높은 시 단위 지역들 모두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규제지역 지정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DTI 50%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 마지막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의무화. 이렇게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무시무시한 규제가 시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수십 채를 굴리는 투자자가 아니라 한두 채 갈아타기로 주거지를 옮겨 다니시는 일반인들이라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무주택자인 경우 신의 은총으로 당신에게 집을 살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 신은 당신을 버리지 않았다. God bless you. 둘째, 유주택자인 경우 신은 당신에게 지금은 매도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규제지역 선포 효력일 18일 00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번 국토부의 야심찬 규제지역 선포에 겁먹고 어버버 할 것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당장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결국 규제지역 지정은 극심한 매물 감소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량이 없다면 가격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겁니다. 즉, 공급이 없는 지역에서는 규제지역 지정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럼 6대 광역시 중 공급량이 많지 않은 곳은 어디일까요? 지금 당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기를 기다리며 의존만 하지 마시고요. 그럼 공급량이 많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쌓인 거품을 사회에 환원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규제로 지정되나 안 되나, 오직 주택 공급에 의해서만 부동산 경기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서울의 사례로 충분히 학습하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방광역시라 할지라도 종부세 대상자는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종부세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고요. 그럼 규제의 효과는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예를 하나 들자면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무주택자인 경우 이번 규제 발표로 인해 진심으로 허탈해 하실 겁니다. 열심히 돈을 모았고 좋은 입지에 있는 근사한 아파트에 이번에 들어가려고 야심차게 계획을 세웠는데 규제지역 지정으로 대출 한도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다소 낮은 아파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1등을 사려고 했는데 대출 때문에 1.3등을 사게 된다는 말이고, 수요가 특정한 곳으로 하향 집중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8억짜리 집을 사면서 대출을 70% 받으려고 했는데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해 대출이 50%, 4억까지 밖에 나오지 않게 되면서 1.3등인 7억짜리 집으로 눈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매매 금액이 비쌀수록 대출 10% 차이는 상당히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 중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합법적인 증여를 통해 원래부터 목표였던 8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 규제 할애비가 와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실거주 목적의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시기를 늦추기 때문에 수요 감소로 인해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양도세 중과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팔지 않는데 집값이 왜 떨어지나요? 그리고 설령 1주택자가 비과세로 집을 판다고 하더라도 신축 공급이 없는데 팔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번 광역시의 규제지역 지정은 공급이 없다는 전제하에 실수요자의 역할들이 지배적이며 그들로 인해서라도 가격이 빠지지 않는 튼튼한 허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조정 할애비가 오더라도 공급량이 없다면은 부동산 하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도로 한반도 전체를 묶는 규제 지역 지정까지는 상상하지 못했지만은 지방이 규제된다면은 다시 서울부터 상승할 것이라 말씀을 드렸었고요. 상승 시점이 더욱더 앞당겨진 것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아니 지금부터 서울이 다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동안 서울만 바라보던 투자자들이 지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 가격 변동이 약해진 것은 사실인데 결국 이제 서울이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깔끔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광역시 부동산을 소유하신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역에 공급이 없다면 걱정은 접어두세요. 그런데 공급이 많은 지역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생각 깊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내 집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공급이 많은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잠시 지켜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공급이 없는 지역이라면 잠시 매수 심리가 허둥지둥할 때를 틈타 신이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 생각하고 과감하게 판단을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 급하게 찍는다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